2025년 12월 11일 오후 10시 1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FOMC는 예상대로 인하가 됐는데요. 내년에 끌어다 썼다는 의견들도 조금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예상치이긴 한데요. 확정은 아니어서 어쨌든 의미는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라클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이제 오전에 흐름이 좋긴 했다가 시장이 그래서 오후에는 좀 빠지는 모습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새벽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계속 조금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집중을 하셨다면은, 이제 영상을 좀 집중하셨다면, 이제 아셨을 거라고 보는데, 자, 화이자 3조 저분자 GLP.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한 건 아니지만, 일동제약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일단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화이자가 저분자 경구용 GLP 그러니까 3조 원의 규모로 인수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일단 여기서 의미도가 있는 게 메세라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돈이 되지 않고 있는 사원권을 일단 가져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인다라는 의미도를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트렌드가 주사제에서 경구로 들어가는 저분자 트렌드로 이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이자의 흐름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일동제약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죠? 아마 집중을 조금 하셨다면은 결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뭐 제가 뭐 미리 말하지만 뭐 일동작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저는 참고로 말하면. 근데 의미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뭐 G2G라든지 그죠? 뭐 D&D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사제들의 그런 느낌들 이제 그런 애들 인벤티지 랩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의미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의 의미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플러스 누가 있죠? 한미약품. 예, 같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도 올라오고 일동제약도 같이 올라왔다는 거는 주사제의 느낌에서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의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로 조금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던 내용들이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사제가 완전히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렌드의 흐름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뿐인 거지 계속 사이클은 돌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지금 일동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잘 보면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거는 현재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거는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사실은 일동제약은 과거에 그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죠? 코로나 시절에선 다른 의미로 좀 많이 부과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가 이제 지금 42,000원이 신고가가 아니고 거의 8만 원대까지가 아마 목표치일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가장 높은 수치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절반 흐름이긴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트렌드하고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의미도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머지 애들도 계속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JP 모건 컨퍼런스 2026. 제가 이거는 어제도 설명을 했죠. 바이오는 계속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CES 2026. 그러니까 지금 12월 말이고 말에까지 뭔가 나올 만한 재료가 큰 재료들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행사들의 의미 그리고 26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이제 체크들 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CES 2026 다음으로 바이오들의 의미도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반도체에 좀 의미도를 줄 수는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굳이 안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쿼드 메디슨 코스닥 상장, 쿼드 메디슨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한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스펙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종목 이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12월 달이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 테마들의 흐름들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을 줄 수 있는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로를 좀 준비 중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좀 심체가 많이 됐었었는데 상당 성공 사례이긴 해요. 얘가 그래서 의미는 조금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터미널과 성수동 지역 부동산, 천일고속과 공영고속, 대성산업. 저는 과거에도 예전에 이제 부동산 테마라고 해서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테마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쪽의 의미도를 좀 줄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해요,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초에 그 고속터미널하고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없애고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사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제가 설명한 건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이미 옛날에 그 상지건설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상지건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됐었던 그런 느낌. 근데 얘도 지금 좀 부각이 어쩌됐든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네, 거의 3만 원대까지 놀고 있다가 4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한 이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런 경우들은 정말 좀 극히 드물긴 해요. 많이 있는 경우들은 아니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동양고속이나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운에 좀 맡기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서부 T&D도 이제 지금 뭐 성수동 얘기들도 좀 있으면서 새롭게 또 들어오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림지주라든지 그죠 삼표시멘트 서부 T&D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애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레인보로 1억 넘어도 못 판다 로봇. 자, 중국 로봇 기업이 만든 AI 로봇계가 1억 원이 넘어도 완판된다. 그 저번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뭐 김정은, 뭐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로봇계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게끔 하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조금 기괴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로봇주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얘도 솔직히 말하면은 로봇에서 클로봇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제가 현대차 얘기를 하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며칠 전부터 클로봇 뭐 직접적인 뭐 종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 관련된 애들을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그죠? 그리고 클로봇이라든지 SPG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그리고 얘도 그렇고 뭐 사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관련돼 있는 애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로보티드즈 오늘 다시 올라왔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면은 로봇들도 12월 말까지의 의미도를 계속해서 좀 줄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좀 의미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에빌이 SMR 내년 전용 착공, 두에빌 내년에 이제 SMR 전용 생산 공장을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원전 설비 공장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SMR 전용 팩토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미 중동하고 이제 수주전 이제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베트남. 네, 베트남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사파전이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이제 미래형으로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씩 이제 그 자리를 조금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횡보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전들은 한 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스퍼트가 굉장히 좋은 애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전도 좀 계속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지가 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 의미도를 굉장히 좋게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BH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지금 흐름상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들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꾸준하게 본다면은 의미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었던 애들이죠. 그죠?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로보택시 미국에서 달린다. 자율주행 관련주 얘기고요. 2026 CES에서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현대차하고 이제 모셔널 협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은 레벨 4. 미국 상용화를 검증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미 검증이 거의 완료가 됐죠. 그죠? 그리고 로보택시의 전쟁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해외 쪽에 너무 포커스가 이미 더 맞춰져 있어서 좀 따라가는 입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도가 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 딱지가 붙어 있긴 하겠지만은 의미도를 좀 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SOS 랩이라든지 그리고 PX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들도 아니면 그냥 현대차 자체만으로도 의미도를 좀 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해 선물 물거품 PC 가격 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사실은 이 PC 가격이라고 한다면 PC 자체 부품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램이 말이 안 돼요. 네, 램 가격이 부품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낸드 아마 지표들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수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게 돈이 값이 거의 금값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들도 뭐 말씀드렸지만 2026 이제 CES 그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의미도를 많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하이닉스 얘기가 조금 많아요. 지금 이거를 경고를 때려버려 가지고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의미도를 줘야 되는데 좀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ADR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흐름들 좀 근데 하이닉스만큼 진짜 돈을 잘 뽑아내는 기업들도 없긴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뭐 실적만으로써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 국내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약하면 그냥 삼성전자의 흐름을 조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좀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의 계속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진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라기보다는 빠졌지만 다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소부장애들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STI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STI도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그리고 뭐 이스페타도 얘기를 드렸었고 PSK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삼성전자 쪽이니까 뭐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유리기판도 반도체가 올라올 때는 같이 좀 의미도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태성이 압도적으로 지금 ESS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엮을 수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개별적인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태성을 필두로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게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얕은 개미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